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마음시선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수연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책을 좋아해서 출판사에 입사하고 출판사를 차리게 된 저의 이야기, 그리고 출판의 종류와 책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필사책을 만들게 된 계기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책을 만든다면 어떤 책을 만들고 싶은지도 함께 작성해 볼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시라는 필사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시를 필사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저와 마음시선 출판사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볼 텐데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출판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여러분이 태어난 해가 언제예요? 저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2006년에 출판사에 처음 입사를 해서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출판사에서 경력을 쌓았어요. 그리고 2020년에 마음시선이라는 출판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2권의 책을 냈는데요.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낸 책까지 다 합하면 100권이 훌쩍 넘을 거예요. 이렇게 오래 일하면서 중간에 사실 책이 너무 지겨웠던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결국엔 제일 좋아하고 제일 잘하는 책 만드는 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이 책들이 마음시선에서 나온 책들이에요. 한국 작가와 함께 만든 에세이와 자기계발서, 인문 심리서도 있고요. 스탠딩 에그라는 가수의 노랫말에 일러스트를 붙인 노래 그림책도 만들었어요. 이 책 중 몇몇 책은 서점 MD분들이 추천 도서로 선정을 해주어서 출간 당시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과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필사책과 고전 문학으로 분야를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출판 편집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스마트폰도 없고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이던 시절에 학생들에게 취미를 물어보면 다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독서라고 대답했어요. 저도 역시 취미가 독서였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책을 많이 읽으면서 커서는 출판사나 잡지사에 들어가서 책을 직접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교집편집부에 들어갔고 대학연합으로 만드는 대학문화신문이라는 곳에서 학생 기자로도 활동했어요. 대학에서는 역사학을 전공하고 일본어를 부전공했는데요. 출판사에서는 아무래도 해외 도서를 계약해서 출판하는 경우도 많아서 영어나 제2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것이 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또 워낙 소설을 좋아해서 문학 편집자로 시작을 했는데요. 회사에 소속되어서 일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출판사를 시작하고 보니 스스로 현실 감각이 좀 부족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계발서나 경제경영서도 미리 읽어두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책을 많이 읽으세요? 아무래도 소설을 많이 읽죠. 자기계발서나 경제경영서 같은 건 접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시나 소설은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감 능력을 높여주고 감정을 섬세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한편으로 자기계발서나 경제경영서는 목표를 설정하게 해주고 효율적인 삶을 살게 하고 삶의 방향을 고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푹 빠져서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요.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 어느 한쪽에만 편중되지 않고 여러 분야의 책을 균형 있게 읽으면서 감성과 이성을 모두 조화롭게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출판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출판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출판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출판사가 주도적으로 책을 제작하는 기획출판과 작가가 직접 자신의 책을 만들어내는 독립출판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대형 출판사는 기획출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출판사에서 작가에게 원고를 의뢰하고
원고를 받아서 출판사에서 책을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이에 반해 독립출판은 자가출판이나 인디출판이라고도 불리는데, 원고를 쓴 작가가 출판사를 차려서 스스로 자기 책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출판과 독립출판의 가장 큰 차이는 대중을 타깃으로 해서 많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느냐, 그보다는 자신의 만족감을 더 우선으로 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제작할 때의 책 수량도 차이가 나는데요. 기획 출판하는 책은 기본적으로 초판부 수를 1500부에서 2000부로 책정하고, 잘 나갈 거라고 예상해서 밀어보겠다 싶은 책은 처음부터 10,000부 이상을 찍기도 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나 김영하 작가님이나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본 유명한 작가들의 책이 이에 속하고요. 독립출판은 아무래도 자본금도 적고 개인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찍는 부수도 작은 경우가 많아요. 200부 정도로 시작해서 500부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마음시선 출판사는 기획출판일까요? 독립출판일까요? 마음시선은 저 혼자 운영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트렌드에 맞춘 책을 기획해서 내는 기획출판을 하는 출판사고요. 저는 기획과 편집을 담당하는 기획 편집자의 역할을 하고, 외주 디자이너에게 디자인을 맡기고, 대형 출판사들처럼 1500부에서 2000부를 기본으로 초판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유통은 대행업체를 이용해서 각종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대형 서점에 배본을 합니다. 기획 출판과 독립 출판에 대해 살펴봤으니 문제를 몇 개 내볼게요. 이 표를 참고해서 여러분이 정답을 맞춰보세요. 그럼 이번에는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는 기획, 원고 작성 및 편집, 디자인, 인쇄 및 유통,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첫 번째로 기획 단계에서는 어떤 책을 만들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먼저 사회적인 트렌드나 이슈 등을 바탕으로 책의 주제를 정하고요. 책의 주제에 맞춰 원고를 쓸 수 있는 작가 혹은 외국 작품을 찾습니다. 출판사로 접수되는 투고 원고를 검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고 작성 및 편집 단계에서는 국내 작품이라면 작가와 계약을 하고 작가가 마감일에 맞춰 원고를 작성합니다. 해외 작품이라면 작품을 계약하고 번역가에게 번역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원고가 완성되면 문장을 다듬는 교정 교열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디자인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책의 얼굴을 구상하는 단계입니다. 책의 내용에 맞춰 어떻게 구성할지 판형과 차례 등을 결정하고, 작품의 성격에 맞춰 표지, 본문 디자인을 정하고 책의 꼴을 만듭니다. 이렇게 원고 편집과 디자인이 마무리되면 인쇄소에서 책을 인쇄하고 제본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책을 서점으로 보내서 책을 유통합니다. 그렇게 온라인 서점이나 오프라인 서점에서 여러분이 책을 구매해서 읽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잘 읽어보고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에는 다시 저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마음시선에서 필사책을 만들게 된 계기를 이야기해 볼게요. 마음시선에서는 나만의 필사책이라는 시리즈를 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써보게 될 한국의 아름다운 시는 나만의 필사책 시리즈의 4번째 책이고,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은 나만의 필사책 어린 왕자입니다. 첫 번째 필사책인 어린 왕자를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문학동네라는 출판사에서 고전 문학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고전 문학은 말 그대로 현재가 아닌 100년에서 200년 전에 쓰인 책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같은 책들이 모두 고전 문학이에요. 고전이라면 옛날 책이라서 어렵고 지루하다는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직접 고전 문학을 만들면서 그 편견이 깨졌어요. 오히려 요즘 나오는 책보다 더 깊이가 있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소설 들어보셨죠? 제가 좋아하는 책 중 하나라서 이 책도 마음시선 출판사에서 꼭 내야지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이 하나 있어요. 어린 왕자 책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수많은 출판사에서 책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작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고전문학의 특징 중 하나가 저작권이 만료되어서 많은 출판사에서 책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작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창작자가 만든 글, 그림, 음악 등을 보호하는 권리예요. 만약 여러분이 글을 써서 책을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너무 좋다고 옆에 친구가 그 내용을 똑같이 따라 써서 책을 내고 책을 판매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글을 쓴 사람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주는데 이것이 영원하진 않아요. 작가가 죽은 지 70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되어서 누구나 이 작품을 출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작가가 1950년에 세상을 떠났다면 저작권은 언제까지 보호될까요? 네, 2020년까지 보호됩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도 그런 경우고요. 그래서 많은 판본이 세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어린 왕자를 좀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특별함을 더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어린 시절 손글씨를 쓰면서 기분이 좋았다는 기억이 떠올랐어요. 저는 다이어리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목표 쓰는 것도 좋아하고 문장을 필사하는 것도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다. 어린 왕자는 문장이 아름답기로도 유명하니까 독자들이 이 문장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필사책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럼 필사책을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포인트. 필사책은 글씨를 따라 쓸 수 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책들은 쫙 펼쳐지는 책이 별로 없어요. 저는 여기에 착안해서 마음시선에서 나오는 필사책은 180도 펼쳐서 편하게 글씨를 쓸 수 있는 제본으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원서에 작가 생텍쥐페리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책 내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들어간 곳에는 빈칸을 크게 두어서 글자를 따라 쓸 뿐 아니라 그림도 따라 그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사를 한다고 할 때 너무 시간이 길어지면 지루하고 팔도 아프잖아요. 하루에 한 페이지씩만 필사를 하고 싶은데 문장이 계속 이어지면 어디서 끊어야 할지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일부러 누구든 부담 없이 따라 쓸 수 있도록 각 페이지를 맺은 말로 편집했어요. 자, 이미 필사책이라는 것에서 한번 차별화를 주었고 이 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독자들이 더 편하게 사용할까를 고민한 끝에 이런 특징이 담긴 책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고민한 책이라는 걸 독자분들도 알아주셔서 이 어린 왕자 필사책은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이 필사책이니만큼 180도 펼쳐서 편하게 글씨를 쓸 수 있게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책의 제본 형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책의 제본 형태는 기본적으로 하드커버와 소프트커버로 나뉘어요. 하드커버는 양장 제본이라고도 하고요. 본문 종이를 접어서 실로 꿰맨 후에 두꺼운 커버를 씌우는 거예요. 소프트 커버는 무선 제본이라고도 하고요. 페이퍼백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제본의 특징은 본문 종이를 접착제로 붙인 후에 얇은 커버를 씌우는 거예요. 하드 커버는 내구성이 좋아서 오래 보관할 수 있는데요. 소프트 커버에 비해 제작비가 많이 들고 제작 기간도 오래 걸려요. 그리고 책이 무겁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에 반해 소프트 커버는 가볍고 들고 다니기도 편하지만 변형이 쉽게 일어난다는 단점이 있어요. 마음시선의 필사책 제본 형태는 사철 노출 제본이라고 하는데요. 하드커버와 소프트커버의 중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하드커버를 만들 때처럼 종이를 접어서 실로 꿰맸지만 두꺼운 커버를 씌우지 않고 마감을 한 거예요. 이 사철 노출 제본은 책 등에서 제목을 볼 수 없는 것과 처음 책을 손에 들었을 때 너무 쫙 펼쳐져서 왠지 안정감이 없게 느껴진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디자인적인 면에서 좀 특별함을 추구하는 책에 많이 쓰였는데요. 저는 이런 단점을 감안하더라도 180도 펼쳐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내세워서 마음시선 나만의 필사책은 180도 펼쳐지는 책이다. 이렇게 특징을 잡아서 내세웠어요. 제가 이 제본을 사용해서 필사책을 출간한 이후에 요즘 많은 출판사들이 필사책을 내면서 이 사철 제본을 따라하고 있어요.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시 필사책을 소개할게요. 한국의 아름다운 시. 이 책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시들을 모아서 엮은 필사책이에요. 저는 윤동주 시인의 시를 좋아해서 출판사 초창기부터 윤동주 시인의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필사책을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윤동주 시인의 시를 관철하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예요. 한국의 아름다운 시 책에 윤동주 시인 소개글을 보면 아시겠지만 윤동주 시인은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1917년에 태어나 1945년 2월 30도 되지 않은 나이에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했는데요. 1945년 8월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거든요. 광복이 되기 6달 전에 돌아가신 거죠.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시대를 함께 살았던 다른 시인들의 작품들도 함께 엮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제강점기 시대 한국을 대표하는 7명의 시인들의 시를 모아서 이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표지에서부터 한국적인 느낌이 풍겨지길 원했는데요. 사실 제가 원한 건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 느낌이었어요. 지금은 그런 느낌이 좀 덜하긴 한데 처음 표지를 만들려고 했을 때 고려청 자색도 생각했었거든요. 요 색깔로 하면 좀 더 국중박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에서 투표를 진행했더니 짙은 남색이 더 호응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색으로 표지를 결정했어요. 그런데 정할 땐 몰랐는데 나중에 독자분들이 리뷰해 주신 걸 보니 이 색깔은 대한민국 여권색이랑 비슷해서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책의 각 장 시작 부분에는 시인의 생애를 짧게 정리해 넣었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시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아픔을 견디며 시를 썼더라고요. 제가 이 시들을 특별히 한데 모아서 필사책으로 만들고 싶었던 이유는 필사라는 특성상 한 글자씩 한 문장씩 따라 쓰면서 시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직접 이 책에 실린 시를 필사해 볼 텐데요. 필사를 하면서 시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함께 느껴보고 한국어의 아름다움도 함께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책을 만든다면 어떤 책을 만들고 싶은지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책을 만든다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읽었으면 하는지 생각해보면서 한번 빈칸을 채워보세요. 출판사에서는 책의 기획에 해당하는 단계를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럼 각자 빈칸을 채워보시고요. 다 쓴 다음에는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내가 만들고 싶은 책은 어떤 책인지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다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할게요. 그럼 곧 다시 만나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시를 필사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필사란 무엇인지 필사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필사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베껴쓰기가 아니라 글자를 한자 한자 따라 적으며 글의 흐름, 문체, 어휘 등을 몸과 마음에 새기는 과정입니다. 필사는 문학작품, 시, 명언, 노랫말 등 다양한 글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글을 깊이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필사의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문장력이 향상됩니다. 좋은 문장을 반복해서 쓰면 자연스럽게 글쓰기 실력이 향상됩니다. 두 번째로 집중력이 강화됩니다. 글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몰입하는 힘이 생기고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 창의력이 자극됩니다. 다양한 작가의 문체와 표현 방식을 접하며 창의적인 사고가 확장됩니다. 네 번째로 정서적인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천천히 글을 쓰는 과정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 명상 효과를 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책으로 저희가 필사를 해볼 텐데요. 한국의 아름다운 시는 한국을 대표하는 7명의 시인들의 시를 모아 만든 필사책이에요. 왼쪽에 시가 있고 오른쪽에 이 시를 따라 쓸 수 있는 필사 페이지가 있어요. 이 책에는 이렇게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7명의 시인의 시가 실려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름을 들어본 시인도 있을 거예요.
이제 시를 손글씨로 따라 쓰면서 아름다운 한국의 시와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리고 이 책의 뒤쪽에는 시와 관련된 질문들이 있어요. 시를 골라서 필사한 다음에는 그 시에 해당하는 질문에도 답을 한번 써보세요. 이제 책을 펼쳐서 차례를 한번 살펴보고 각 장의 처음에 있는 시인의 생애도 한번 읽어보고 필사할 시를 골라보세요. 20분 정도 필사를 하고 그 후에 어떤 시를 필사했는지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어떤 시인의 어떤 시를 필사했는지 시인의 이름과 제목을 말하고 4개의 질문에도 답해 보세요. 1. 왜 이 시를 필사하고 싶었는지 이유를 이야기해 봅니다. 2. 시를 필사하며 특별히 눈에 띄거나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었다면 이야기해 봅니다. 3. 필사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나눠 봅니다. 4. 책 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보고 개인적 경험을 시와 연결시켜 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의 아름다운 시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시인들의 마음을 느껴보고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